3월 8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439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 세력에 의해서 인신감금 되신 지가 4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파면 탄핵시킨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자행되었던 촛불 쿠데타 세력들은 국민들을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인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 대한애국당 그 중추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쳤던 세력들입니다. 그 애국 수백만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 때문에는 대한민국은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야 되고 그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로 갈 거다라는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은 바로 대한민국을 인신감금한 거다.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이런 유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쿠데타의 선봉에 서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이미 5년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021년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4년이 되는 해입니다. 4년 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외국 열사들의 피가 아스팔트에 뿌려지고 태극기만 들었던 무장했던 외국 동지들이 쓰러져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진실의 현장에 있었고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지금까지 투쟁했습니다. 가시밭길도 왔고 고통의 칼날도 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제발 박근혜라는 이름 하지 되지 말아달라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얘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정당,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우리 공화당이 다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의 주축 멤버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대한민국을 탄핵시켜버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했고 법치가 무너진 날이다. 그 기운에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좌파들한테 넘어가서 사회주의의 길을 열어준 그런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공화당이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문재인 반문재인 투쟁만 했으면 훨씬 더 지지율도 높아지고 인식도 좋아졌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자체가 불법 거짓이고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길, 불의의 길은 어쩌면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달콤함을 취하기보다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쓰디쓴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는 진실 정의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위대합니다. 제가 이틀간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지역을 다녔습니다.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현장에서의 서명투쟁, 동지들의 열망, 우리 동지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봤습니다. 경주 간담회에서 한 동지께서 간담회장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무슨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 공화당이 뭔가라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오던 네덜란드 어린이의 손목 역할을 하고 있다. 댐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그 댐 터지는 것을 막았던 그런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네덜란드 소년의 발톱과 같은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경주 간담회에서 경주에 있는 동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그분의 진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댐이 무너지듯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비켜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네덜란드 소년의 팔뚝과 같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마지막 팔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지방을 다닐 때마다 정말 애국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구 한 분도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어제 일광역 앞에서 부산 기장 팀이 서명들을 하시는데 여든 되신 선배님이 그분은 차에다가 아예 서명 물품을 싣고 직장을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일날은 못하고 이렇게 일요일날 서명들을 차린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내가 조 대표께 꼭 하나 부탁이 있는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공화당에서 내가 나이 많다고 이제 서명운동이든 투쟁이든 하지 마시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조 대표께서 꼭 우리 동지들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이 많다는 핑계로 이제 투쟁 그만하십시오 말만 안 해주면은 본인들은 자중해가면서 끝까지 목숨 있는 날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제가 참 우리 동지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선배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투쟁의 현장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활동들을 하시면은
지난 토요일 날도 동지 한 분이 다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무튼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본인의 환경에 맞는 그러한 투쟁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 3월 10일 집회에 대한 것은 사무처에서 대략적인 집회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회의를 좀 하고, 오늘 시도당 회의가 긴급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긴급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최종적인 집회 진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거짓 불법 탄핵 무효입니다. 그리고 법치 사망, 박근혜 대통령을 이 즉각적인 석방과 명예회복이 법치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윤석열이나 박영준이나 말하는 사람들마다 헌법 가치를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체제 문제라든지 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4년 전부터 그것을 예측했고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들께서 3월 10일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라는 부분은 법치가 사망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 법치 사망 이후에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의정치는 일당 독재가 되고 앞으로 더 혹독한 대한민국의 시련의 날들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언제 오는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명예회복, 그날로부터 대한민국의 봄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동토의 나라에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주도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3월 10일 날 불법 거짓 탄핵 4년을 받아서 하는 집회는 우리 그날의 평일인과 동시에 우리 공화당의 가치관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K방역의 준수에 따라서 거리두기와 또 여러가지 체크를 합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이 또 대한민국당, 전신인 대한민국당이 창당한 의미도 3월 10일에 불법 거짓 탄핵이 시발점입니다. 이 불법 거짓을 그냥 묻어버리고 혹은 배신 역직자들 같이 이 사회주의 세력들한테 부역하고 또 부역의 칼을 들은 낭만이 칼춤을 췄던 특검내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체가 한탄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LH 땅 투기 문제에 윤석열 씨가 남국적 행위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신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병에 젖어서 또 불나비들의 그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은 사퇴하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 울산시장 개입 문제라든지 지금 정리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붉은 적폐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정도로 국민을 생각하면 본인이 쉬운 길을 걸어온 그 과정들을 본인이 박근혜 정부 때 자천됐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운 길을 자기는 걸었다.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조국이하고 좀 싸웠다고 어려운 길을 걸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대통령의 기회가 아니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정면으로 깨부수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언론방송 장악하고 돈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국민의 여론을 지었다 놨다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 말기 레임덕에다가 부정부패 사건까지 더해지면은 그래서 좌파 정권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사퇴하는 걸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에요. 참담한. 야, 이거 이제는 정권 가져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32% 나왔다는데 정권은 51%를 가지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51%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이 돈 쥐고 권력 쥐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불의의 벽을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이 불의의 벽을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이제 되게 많아요. 보수우파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쟁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윤석열이 임기 7월달까지 적폐청산, 제가 말한 붉은 적폐청산, 과거에 죄 없는 박근혜 정부를 적폐청산으로 몰던 그 낭만이 탈춤을 치듯 이제는 정의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파헤칠 때 문재인 정권이 40% 지지율이 아니라 10% 지지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검찰 후배들한테 다 떠안기고, 검찰 후배들은 상관인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각지의 자기 책임자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총장 사태는 한편으로 보면은 좌파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를 다시 준 격밖에 안 된다. 국민들의 열망을 개인의 욕망으로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행위다. 그러다가 정권 못 가져오면은 역적 죄인은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 통과되어 있고 나머지 권력기관 다 장악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뜰 있는 검사들이, 외국 검사들이 조사를 하고 싶어도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은, 윗선 상관의 지시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초적인 책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검찰을 나오면 되지 그러면서 LH 땅 투기 문제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 검찰총장이 국토부 수사 안 된다. 조사 안 된다.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망국적 행위라고 나무 얘기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야. 내 아니면 대통령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 하기 힘들다. 자기 중심주의에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안일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절명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다음에 정권 뺏어오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갑니까? 헌법 바꿀 거예요.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버리면은 똑같은 윤석열 같은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현혹하게 만들고. 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 후보가 없는 자유우파에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제 직관력이 5년 전 2016년 그 겨울부터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행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조급함이 절대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중수처? 저들 벌써 중수처 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지검장들 다 자기들이 장악하는데 무슨 중수처가 필요합니까? 검찰 후배들한테 이러한 막대한 짐을, 엄청난 짐을 지고 나오는 검찰총장의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 분노하면은 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나오는 겁니다. 꼭 당신이 아니라도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과 부정부패, 권력 게이트가 파헤쳐지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러한 걱정이 기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에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3월 10일 날 아무튼 사대문 안에서 총집결 투쟁을 합니다. 우리가 허가난 곳에서 시도당별로 혹은 단체별로 나눠서 합니다. 12시에 복지 사망의 날 탄핵무효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지고 2시에 을지로 입구 3번 출구 앞에서 공식 집회를 가집니다. 2시에 을지로 입구 3번 출구입니다. 오시더라도 거리를 띄워서 충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도당이나 단체들은 지정된 이 25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시면 됩니다. 집회하시고 행진을 하고 차량 행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깃발 시위도 하시면 됩니다. K방역이 허구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K방역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투쟁의 집회를 하면 됩니다. 3월 1일 날 보셨지만은 그 폭우 속에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3월 10일은 우리 공화당만이 하는 집회가 될 겁니다. 3월 10일날 집회는 촛불 쿠데타 세력들, 분명히 촛불 쿠데타 성공 4주년, 자기 말로 촛불혁명 성공 4주년 집회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4년, 악몽의 치욕의 4년의 집회를 가질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평일이지만은 이제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 떠드는 애국은 나라가 전망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애국, 실천하는 애국이 되기를 바랍니다.